수양반 너 요즘 영상 몇 개 조회수 1000몇 개 떴다고 건방져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고 말이야. 뭐 애니메이션은 가난한 새끼들이나 본다? 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실만, 제 의견 없이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중일, 이름을 부르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느끼기 어려운데 일본과 중국에서 살다 보면 자기의 이름들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타국 한자 발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국에 오면 이름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송중기는 송쫑지, 이정현은 리징센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일본에도 한자 이름이 아닌 순우리말 혹은 히라가나 이름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음을 빌려서 비슷한 발음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장나라가 있습니다. 장나라는 그대로 나라 발음을 살려서 한자를 갖다 붙여서 장나라입니다. 일본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안촨 원숑이 됩니다. 그나마 한국인은 예상이라도 가지, 일본인 이름 이거는 한자가 아니면 전혀 원어 발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국의 재밌는 점은 한자 문화권인 나라에 중국인들이 가면 거꾸로 그 나라의 발음을 인정하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20세기 사람들, 장구경, 양조위, 이소령, 등소평, 모택동, 장개석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발음대로 불렸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지역별로, 즉 나라별로 발음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름이라는 것은 발음도 중요하다 보니 2000년 문화개방 이후로 현지 발음 그대로 불러주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자이가 장쯔이, 탕유는 탕웨이 같이 말이죠. 가끔 한국어로 발음이 어려운 경우 그대로 읽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역비가 있습니다. 유역비의 중국 발음은 뮤위페이로 한글로 표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또 트와이스의 쯔이는 한자를 그대로 읽어버리면 주자유가 되어 조금 딱딱해지고, 차오르는 아예 조로가 되는 등 이상한 소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어차피 한자를 잘 쓰지도 않고 어감이 더 좋거나 귀여운, 특징 짓기 좋은 쪽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한자와 읽는 방법은 거의 별개의 개념입니다. 특히나 사람 이름은 마음대로 음차할 수 있기 때문에 별의 별 방법으로 발음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 물론 이런 이름이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만 표기되어 있는 명함, 이름을 보고 이름 혹시 발음이 어떻게 되시냐고 묻는 건 전혀 신뢰가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강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국 사람은 한글이 강으로 쓰여 있으니 그대로 강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은 일본 한자 발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강의 일본 발음인 호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같은 한자 성씨를 쓰더라도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출신을 알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름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뜻이나 발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한국의 이름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선 발음을 딴 이름과 한자를 그대로 읽은 이름 둘 다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이토 히로부미가 이등방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 이런 식으로도 쓰이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발음 위주로 이름을 부르죠. 요즘 활동하고 계시는 미야와키 사쿠라 씨를 앵으로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 경우입니다.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한자 그대로 쓰고 중국 발음으로 부릅니다. 발음이 엄청 틀린 경우는 잘 없어서 그럭저럭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글자는 표음 문자잖아요. 한글을 쓰는 이유는 그 글자만 봐도 발음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이름이 글자가 아닌 발음 위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면 관용적 한자 표기, 여권 영어 표기, 이름을 발음만 옮긴 가타카나 표기 이 세 가지를 모두 쓰게 됩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선 한국식 한자 발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뜬금없는 한자에 뜬금없는 영어, 뜬금없는 발음이 붙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씨나 전씨는 일본어로 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영어 이름 존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느끼기에 한자 발음이라기엔 너무 이질적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치 커피의 커자가 한자 발음이라는 느낌입니다. 일본에는 이에 관련해서 전혀 편하지 않은 편의 기술이 존재하는데 바로 전화 시스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 기술인지 모를 것 같은 기술인데 육성으로 이름을 말하면 전화기에서 인식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이름은 일본 사람스럽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쿠 준섭 이런 이름은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일본 이름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예시를 든 거고 식당 예약할 때도 오죽하면 그냥 일본 가명을 만들어서 예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쿠 준섭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거기다가 가타카나는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계약하는 회사에 따라 그 이름의 대소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입력이 오락가락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 회사의 계약서에서는 가타카나로 등록했는지 한자로 등록했는지 영어로 등록했는지 다 외우고 다녀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같은 문화권인 한국 사람도 이러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도 안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 생각 하나도 넣지 않고 사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웃나라 일본에 살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먼 옛날 생뚱맞은 독일로 파견을 가셨던 어르신들은 정말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